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마지막 방송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있죠? 혼자만 보내는 거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쉬셔야죠. 요즘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네요. 아주 골 때리는 이야기들도 많고 아주 쇼킹한 그런 소식들도 많습니다. 많으니까 요즘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긴장하자. 긴장감 풀어지면은 나름대로 박살날 수 있습니다. 좀 살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국장 같은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 국장 우리나라 장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박스권이고 하여튼 그래요. 보면은 너무 좀 정직하지도 않고 너무 좀 개판이고 어떻게 하면은 사기칠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별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차라리 그냥 미국 쪽으로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중국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중국 공산당 이놈들도 아주 골 때려요. 아주 골 때리는 동네라서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제일 속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국내 증시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마감을 했고 일제히 상승 출발하다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결국은 오전 중에 하락으로 전환하더라고요. 맥없이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지는 못했어. 결국은 파랗게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서 그 제롬 파월의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에 그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또 간밤에 영국 등 그 각국 그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긴축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힘없이 맥없이 쓰러진 겁니다. 코스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날보다 23.60포인트 내렸어요. 2570.1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또 2570대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처음이에요. 또 전날보다 한 0.2% 정도 올라가지고 2599.04로 출발을 했거든요.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가 개장 직후 이제 하락을 전환해서 꾸준하게 낙폭을 키우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미들은 홀로 5,956억 사들였어요. 반면에 외국인 애들은 1,839억, 기관 애들은 4,443억 갖다 팔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죠.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54포인트 내려서 874.8세 장을 마쳤어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6% 올라서 880.37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보니까 하락세로 돌아서가지고 정오쯤에 다시 이제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내 다시 또 하락을 합니다. 이 870대 초반까지 내려앉기도 했던 코스닥이 마감 직전에 낙폭을 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홀로 순매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애들도 그렇고 이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외국인 애들이 한 793억 정도 팔았고요. 개인들은 한 609억, 기관 애들이 한 284억 정도 이제 사들인 거죠.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대체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 보인 상황에서 카카오가 전일 대비 1% 넘게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5만 원 아래로 주저앉아요. 5만 원 아래로. 카카오는 전날보다 1.19% 내려서 49,700원에 장을 마쳤죠. 카카오가 이 4만 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더라고요. 7개월 반 만에 이런 현상이 된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그만큼 그 수익 실현이기보다는 참 이익 실현이 제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진해 실적이 아주 부진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계속 주가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SK도 장중에 15만 7,700원까지 내려앉아가지고 52주 또 신저가 경신을 합니다. 그 외국인들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 상위 종목에 포스코홀딩스, 하이브,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이름이 올라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루닛, LNF,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달 그 국내 증시가 파란불 일색이었던 데는 전날 세계 곳곳의 중앙은행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인상하면서 글로벌 긴축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22일 날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나 인상했어요.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0.25로 본 것 같은데 그걸 상회하는 수치죠. 0.25보다 높게 올린 거예요. 이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건데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골 때린 나라 또 누구냐? 이거 튀르키예야, 터키. 얘들 골 때려요. 저금리 정책을 폐기해버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단번에 6.5%포인트 인상합니다. 정책 전환에 나섰다. 이게 나라야? 이게 도대체 6.5%를 한 방에 올립니다. 한 방에. 참 골 때립니다. 골 때려. 하여튼 이렇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글로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통화 긴축 우려가 이제 재점화되다 보니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그죠? 특히 외국인이 현물, 선물 시장에서 동시 순매도를 해보니까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앞서서 파월 의장은 21일 날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을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외환시장 보니까 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약 2주 만에 1,300원 다시 올라왔죠. 제가 그랬죠. 천원 다시 올라간다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3원 올랐어. 1,304.2원이에요. 전날보다 5.6원 정도 올라서 1,300.5원에 개장한 환율이 이날 내내 1,300원 중반대에서 등락을 하더라. 환율도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미없었죠, 여러분. 뭐 채권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워낙 요즘 뭐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 참 힘듭니다. 요즘 힘들어요. 제가 전 시간에 했죠. 카카오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CJ 거죠. 이게 또 골 때리더라고. 요즘 CJV가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데 지난해 CJV가 전환사채 CB를 발행할 때 그 발행을 주도한 증권사들이 실권 물량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증권사들이 인수한 CB 물량 규모가 3,700억 정도 된대요. 3,700억. 당시 증권사들이 인수한 CB는 2022년 8월 20일부터 주당 22,000원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의 채권이에요. 지금까지 CGV 주가가 전환가액인 22,000원을 넘어선 적이 없어. 넘어선 적이 없다. 그래서 이날 CGV 주가는 전거래 대비 550원 하락해서 9,950원입니다. 9,950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감원에 따라서 7월 20일 날 CGV 4천억 규모로 발행한 CB 중 기존 주주와 일반 공모 투자자들이 가져간 CB를 제외한 92% 정도의 CB는 인수단이었던 주요 증권사가 떠났다. CB 채권 물량을 인수한 증권사가 미래에셋, 그리고 NH, KB, 유진인 것 같아요. 이 3,700억을 대표 주관회사 그리고 인수회사가 인수비를 따서 안분 배분해서 인수를 했어요. 미래에셋이 2,305억 정도 전체 인수 물량에서 62.5%를 가져갔고, 이어서 NH투자증권 830억, KB 461억, 유진이 92억 정도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CJCGV가 당시 발행한 35회 CB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전환가격인 한 주당 22,000원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CB의 표면금리 0.5%, 만기 수익률은 연 3%, 채권 만기일은 2052년 7월 21일입니다. 30년 그 만기 영구채지만 5년 후인 2027년 7월 20일부터 CGV 측에서 조기 상환권을 행사해서 채권을 미리 갚을 수가 있겠죠.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로 CGV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더 떨어지면서 주식 전환을 통한 증권사들의 차익 실현은 요원해졌어요. 힘들 거야. 해당 CB가 전환가격 그 조정 조건도 없고, 그 리픽싱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전환가격도 낮춰가지고 투자자들의 그 전환권이죠. 전환권을 행사하기 쉽게 해주는 조항인데,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이날까지 CGV 주가가 전환 가격 이상으로 장을 마친 적은 없다고 합니다. CGV 주가가 다시 상승해서 증권사들의 시비 물량마저 풀리면은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돼가지고 주가에 또다시 악영을 가는 겁니다. CGV는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여파에 또 급락을 해가지고 이미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주가는 4일간 35%나 빠졌어. 이제 완전 이게 참 개판이죠. 개판입니다. 35%나 빠졌단 말이야. 52주 신저가 경신한 것은 물론이고 주가가 2008년 수준으로 회귀했어요. 응? CJ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5,7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또 제3자 그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CJ 주식회사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현물 출자하기로 합니다. 4,500억 정도. 이번 증자로 CGV는 7,470만 주를 발행하는데 이는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인 4,772만 8,537주의 1.5배가 넘는 거야. 야, 진짜 골 때립니다. 아주 주주들 작살 내려고 작정했네요. 저 보니까. 하여튼 이렇습니다. 요즘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극장 시대가 좀 끝나지 않았나? CGV 볼 때 그렇습니다. 요즘 뭐 집에서 다 뭐 넷플릭스 보고 하는데 누가 비싼 돈 주고 극장 가서 영화 볼 사람 몇 명이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안타깝네요. 혹시라도 뭐 CGV 그 주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어설픈 기업들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고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 잘 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알겠죠? 하여튼 종목 선정 잘 하시길 바라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